여러분 잠깐 멈춰 보십시오. 오늘 하루 무언가를 배우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공부?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더 배울 게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마치 배움도 함께 졸업한 것처럼 느낍니다.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느라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배우며 살고 있는가? 나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시대 중장년의 가장 조용한 고민인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갈증 살아있지만 무언가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 오늘 그 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조선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집도 가족도 자유도. 그러나 그는 단 하나만큼은 절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배움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산정약용. 오늘은 그가 남긴 배움의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산정약용은 1762년 조선 정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젊은 나이에 조정에 발탁되어 정조 임금의 깊은 신임을 받았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가장 영민한 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정조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산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정치적 탄압 속에서 그는 천주교 관련 혐의를 받았고 1801년 39세의 나이에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유배, 그것은 단순히 먼 곳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명예도 지위도 자유도, 그것도 무려 18년 동안이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8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어린아이가 청년이 될 만큼 긴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을 다산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체념했을까요? 아니면 분노로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다산은 그 18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강진의 작은 초가집 유배지라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방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이 책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위대한 저작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다산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워야 사람답게 산다고? 너무 엄한 말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 다산이 말하는 배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험 공부나 스펙 쌓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넓은 것입니다. 다산이 말하는 배움이란 자신을 성찰하는 것,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눈을 기르는 것,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몸이 굶주리면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굶주립니다. 배움이 없으면 마음이 굶주립니다. 생각이 멈추면 사람은 조금씩 시들어갑니다. 마치 물을 주지 않은 화분처럼. 다산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단 하루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배움이 곧 살아있음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무언가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뉴스 하나를 읽으며 세상을 조금 더 깊이 생각했다면, 오랜 친구와 대화하며 삶을 다시 돌아봤다면, 산책하다가 문득 나 자신에게 물음을 던졌다면 그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배움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멈추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것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불편합니다. 낯설고 어렵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것도 모른다고? 이런 생각이 배움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고인물이 됩니다. 생명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흐르는 강물은 어떻습니까? 맑습니다. 깨끗합니다. 그 안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 숨쉽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흐르지 않으면,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씩 굳어갑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만 남습니다. 공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기 시습지 불령여로 배움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배움을 의무로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위해, 취직을 위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배움은 다릅니다. 진정한 배움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조용한 열망,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순수한 호기심, 그것이 바로 평생 공부의 본질입니다. 다시 다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진 유배 시절, 다산은 처음에는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지고 모든 지위를 잃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유배 생활.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산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시간뿐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순간 다산은 결심합니다. 배우겠다, 쓰겠다. 후세를 위해 남기겠다. 그는 강진의 젊은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면서 더 깊이 배웠습니다. 쓰면서 더 명확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흥미로운 진리가 있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가장 험한 땅, 바위 틈에서 자란 나무가 가장 단단한 나무가 됩니다. 순탄한 땅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가 얕습니다. 하지만 거친 땅에서 살아남은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다산의 배움이 그랬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그를 더 깊은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시련이 오히려 그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으셨습니까? 그 시련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기 계십니다. 그 시련들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배움입니다. 이제 다산 정약용이 삶과 저작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준 평생 공부의 3가지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가장 왕성하게 공부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 나이가 40대, 50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제 나이도 있는데 라고 말하는 바로 그 나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봄에만 심습니까? 아닙니다. 계절마다 심을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봄에는 봄의 씨앗을, 가을에는 가을의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40대에야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60대에, 70대에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삶의 깊이, 사람의 마음, 관계의 본질, 이것들은 젊은 시절에는 머리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야 가슴으로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깊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산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둘째, 배움은 책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다산은 책을 무수히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한 것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겪고, 직접 생각하라. 다산이 강진 유배지에서 쓴 목민심서는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삶을 직접 관찰하고 그 고통을 마음 깊이 느끼면서 쓴 책입니다.
배움은 책상 위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마당에서 바람을 맞으며 느낀 것, 오래된 친구와 나눈 진솔한 대화, 손자의 웃음을 보며 느낀 따뜻함, 이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알 수 있다. 세상을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깊이 바라보면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직 깊이 바라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움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이미 배움의 터전입니다. 이것이 다산의 두 번째 지혜입니다. 셋째, 배움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후세를 위한 것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후세에 남겨야 한다. 내가 겪은 시대의 고통과 지혜를 기록해야 한다. 그것이 그를 움직인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 겪어온 시련들, 그 속에서 깨달은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자식에게, 손자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가르쳐준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꼭 책을 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누는 한마디, 오래된 일기 속에 담긴 기록, 손자에게 들려주는 옛 이야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배움을 나누는 순간 배움은 완성됩니다. 나눔이 없는 배움은 미완성입니다. 이것이 다산의 세 번째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내 삶은 의미 있었는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물음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배움.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을 알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지, 그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깊은 공부입니다.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관계의 지혜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처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관계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와 더 깊이 연결될 것인가? 이것이 인생 후반의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세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라.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성공도, 인정도, 지위도. 하지만 이제는 알 때가 되었습니다. 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놓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내려놓는 것도 배움입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어렵고 가장 위대한 배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생 공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10분 생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혹은 저녁 산책을 하며 그 시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이 두 가지 물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한 달에 책 한 권을 읽으십시오. 두꺼운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얇은 수필집도 좋고 짧은 역사 이야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읽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으면 밑줄을 긋고 그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공부입니다. 세 번째, 누군가에게 배운 것을 나누십시오. 자식에게, 이웃에게, 오랜 친구에게. 나는 살아오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어.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순간 여러분의 배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다산이 그랬습니다. 가르치면서 배웠고 나누면서 성장했습니다. 네 번째, 자연 앞에 서십시오. 산을 오르든 강가를 걷든 마당의 꽃을 바라보든 자연은 말없이 가르칩니다. 봄이 오면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된다는 것을, 겨울이 와도 뿌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파도는 아무리 거세도 결국 잔잔해진다는 것을, 그 속에서 삶의 진리를 배우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이가 드니 이제 배울 힘도 없다. 이제 늦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계절로 치면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계절입니까? 흔히 노년을 겨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년은 겨울이 아닙니다. 노년은 가을입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한 해의 모든 배움이 열매로 맺히는 계절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비바람을 맞고 그 모든 과정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열매들이 보이십니까?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들, 버텨낸 시련들,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랑받았던 기억들, 이것들이 모두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이제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70에 이르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72종심 소욕 불유구.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랜 배움과 삶을 통해 마침내 자기 자신과 화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지는 젊어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래 살아야, 많이 겪어야, 깊이 생각해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노년은 실패가 아닙니다. 노년은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끝에 서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합니다. 그 많은 날들을, 그 많은 시련들을, 그 많은 무게들을 여러분은 모두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십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배움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호기심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물음이 있는 한 우리는 성장합니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 물음 하나가 내일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 물음 하나가 남은 삶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다산은 18년의 유배가 끝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그 시간이 오히려 자신을 완성시켰다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외로웠던 시간들, 아팠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배우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배움을 나누며 평온하게 걸어가셔도 됩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파도가 일어나도 깊은 바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깊은 바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산 정약용의 평생 공부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있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약용 다산의 명언과 사상을 바탕으로 1. 왜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가? 명언 방향 배우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다. 전개 포인트 유배지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배움 나이와 상관없는 공부의 의미.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복사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주제 빼고. 대화창에다 대본 작성해줘. 오후 1225. 여러분, 잠깐 멈춰 보십시오. 오늘 하루 무언가를 배우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공부?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더 배울 게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마치 배움도 함께 졸업한 것처럼 느낍니다.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느라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배우며 살고 있는가? 나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시대 중장년의 가장 조용한 고민인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갈증 살아있지만 무언가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 오늘 그 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조선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집도 가족도 자유도. 그러나 그는 단 하나만큼은 절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배움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산정약용. 오늘은 그가 남긴 배움의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산정약용은 1762년 조선 정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젊은 나이에 조정에 발탁되어 정조 임금의 깊은 신임을 받았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가장 영민한 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정조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산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정치적 탄압 속에서 그는 천주교 관련 혐의를 받았고 1801년 39세의 나이에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유배, 그것은 단순히 먼 곳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명예도 지위도 자유도, 그것도 무려 18년 동안이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8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어린아이가 청년이 될 만큼 긴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을 다산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체념했을까요? 아니면 분노로 가득 찬 나날을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다산은 그 18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강진의 작은 초가집 유배지라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방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흥음신서. 이 책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위대한 저작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다산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워야 사람답게 산다고? 너무 엄한 말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 다산이 말하는 배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험 공부나 스펙 쌓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넓은 것입니다. 다산이 말하는 배움이란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몸이 굶주리면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굶주립니다. 배움이 없으면 마음이 굶주립니다. 생각이 멈추면 사람은 조금씩 시들어갑니다. 마치 물을 주지 않은 화분처럼. 다산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단 하루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배움이 곧 살아있음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무언가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뉴스 하나를 읽으며 세상을 조금 더 깊이 생각했다면, 오랜 친구와 대화하며 삶을 다시 돌아봤다면, 산책하다가 문득 나 자신에게 물음을 던졌다면 그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배움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멈추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것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불편합니다. 낯설고 어렵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것도 모른다고? 이런 생각이 배움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고인물이 됩니다. 생명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흐르는 강물은 어떻습니까? 맑습니다. 깨끗합니다. 그 안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 숨쉽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흐르지 않으면,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씩 굳어갑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만 남습니다. 공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기 시습지 불량여로 배움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배움을 의무로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위해, 취직을 위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배움은 다릅니다. 진정한 배움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조용한 열망,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순수한 호기심. 그것이 바로 평생 공부의 본질입니다. 다시 다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진 유배 시절, 다산은 처음에는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지고 모든 지위를 잃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유배 생활.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산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시간뿐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순간 다산은 결심합니다. 배우겠다, 쓰겠다. 후세를 위해 남기겠다. 그는 강진의 젊은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면서 더 깊이 배웠습니다. 쓰면서 더 명확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흥미로운 진리가 있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가장 험한 땅, 바위 틈에서 자란 나무가 가장 단단한 나무가 됩니다. 순탄한 땅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가 얕습니다. 하지만 거친 땅에서 살아남은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다산의 배움이 그랬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그를 더 깊은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시련이 오히려 그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으셨습니까? 그 시련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기 계십니다. 그 시련들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배움입니다. 이제 다산 정약용이 삶과 저작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준 평생 공부의 3가지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가장 왕성하게 공부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 나이가 40대, 50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제 나이도 있는데 라고 말하는 바로 그 나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봄에만 심습니까? 아닙니다. 계절마다 심을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봄에는 봄의 씨앗을, 가을에는 가을의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40대에야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60대에, 70대에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삶의 깊이, 사람의 마음, 관계의 본질, 이것들은 젊은 시절에는 머리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야 가슴으로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깊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산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둘째, 배움은 책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다산은 책을 무수히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한 것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겪고, 직접 생각하라. 다산이 강진 유배지에서 쓴 목민심서는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삶을 직접 관찰하고 그 고통을 마음 깊이 느끼면서 쓴 책입니다. 배움은 책상 위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마당에서 바람을 맞으며 느낀 것, 오래된 친구와 나눈 진솔한 대화, 손자의 웃음을 보며 느낀 따뜻함, 이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알 수 있다. 세상을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깊이 바라보면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직 깊이 바라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움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이미 배움의 터전입니다. 이것이 다산의 두 번째 지혜입니다. 셋째, 배움은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후세에 남겨야 한다. 내가 겪은 시대의 고통과 지혜를 기록해야 한다. 그것이 그를 움직인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 겪어온 시련들, 그 속에서 깨달은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자식에게, 손자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가르쳐준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꼭 책을 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누는 한마디, 오래된 일기 속에 담긴 기록, 손자에게 들려주는 옛 이야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배움을 나누는 순간 배움은 완성됩니다. 나눔이 없는 배움은 미완성입니다. 이것이 다산의 세 번째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내 삶은 의미 있었는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물음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배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을 알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지, 그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깊은 공부입니다.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관계의 지혜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처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관계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와 더 깊이 연결될 것인가? 이것이 인생 후반의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세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라.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성공도, 인정도, 지위도. 하지만 이제는 알 때가 되었습니다. 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놓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내려놓는 것도 배움입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어렵고 가장 위대한 배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생 공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10분 생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혹은 저녁 산책을 하며 그 시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이 두 가지 물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한 달에 책 한 권을 읽으십시오. 두꺼운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얇은 수필집도 좋고 짧은 역사 이야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읽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으면 밑줄을 긋고 그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공부입니다. 세 번째, 누군가에게 배운 것을 나누십시오. 자식에게, 이웃에게, 오랜 친구에게. 나는 살아오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어.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순간 여러분의 배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다산이 그랬습니다.
가르치면서 배웠고 나누면서 성장했습니다. 네 번째, 자연 앞에 서십시오. 산을 오르든 강가를 걷든 마당의 꽃을 바라보든 자연은 말없이 가르칩니다. 봄이 오면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된다는 것을, 겨울이 와도 뿌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파도는 아무리 거세도 결국 잔잔해진다는 것을, 그 속에서 삶의 진리를 배우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이가 드니 이제 배울 힘도 없다. 이제 늦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계절로 치면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계절입니까? 흔히 노년을 겨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년은 겨울이 아닙니다. 노년은 가을입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한 해의 모든 배움이 열매로 맺히는 계절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비바람을 맞고 그 모든 과정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열매들이 보이십니까?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들, 버텨낸 시련들,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랑받았던 기억들, 이것들이 모두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이제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70에 이르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72종심 소욕 불유구.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랜 배움과 삶을 통해 마침내 자기 자신과 화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지는 젊어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래 살아야, 많이 겪어야, 깊이 생각해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노년은 실패가 아닙니다. 노년은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끝에 서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합니다. 그 많은 날들을, 그 많은 시련들을, 그 많은 무게들을 여러분은 모두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십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배움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호기심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물음이 있는 한 우리는 성장합니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 물음 하나가 내일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 물음 하나가 남은 삶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다산은 18년의 유배가 끝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그 시간이 오히려 자신을 완성시켰다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외로웠던 시간들, 아팠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배우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배움을 나누며 평온하게 걸어가셔도 됩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파도가 일어나도 깊은 바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깊은 바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산 정약용의 평생 공부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있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